요즘 글로벌 경제 소식을 보면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어디서는 안 좋다는데 또 어디서는 괜찮다고 하고. 이게 대체 우리 한국 경제에는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지금부터 이 복잡한 신호들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죠. 미국 고용이 둔화됐다는 어떻게 보면 분명 나쁜 소식인데 시장은 오히려 환호했어요. 아니, 나쁜 소식이 왜 좋은 소식처럼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퍼즐의 첫 조각부터 맞춰보죠. 바로 미국 노동시장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정체 국면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신규 채용은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막 사람들을 자르는 것도 아닌 말 그대로 딱 멈춰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불확실하니까 사람을 더 뽑기도 지금 있는 사람을 내보내기도 망설이는 거죠.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숫자가 그 증거입니다. 718만 1000건. 이게 지난 7월 미국의 구인 건수인데요.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래요. 노동 수요가 확실히 식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요.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해고율이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걸 보면 이게 또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미국 경제가 갑자기 푹 꺼지는 침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미국 고용시장 말고도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 문제입니다.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선진국들이 다들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어디는 예산 삭감 때문에 시끄럽고 어디는 긴축 때문에 싸우고 또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저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재정이 불안하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상황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큰 나라들이 저마다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은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들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한국의 대응 전략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정책 기조의 전환입니다.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던 재정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전략적으로 돈을 푸는 확장 정책으로 방향을 180도 튼 거죠. 이 지점에서 한국이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유럽은 오랫동안 돈을 풀면서 빚이 많이 늘어난 상태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긴축을 꽤 오래 유지하다가 이제 막 확장으로 방향을 튼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쓸 수 있는 정책적인 총알, 즉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게 얼마나 극적인 변화인지 숫자를 보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2025년 예산안에서는 재정 지출 증가율이 2.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계획을 보면 이게 무려 8.1%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경기 둔화가 걱정되니까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방어하겠다. 이런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국내 정책, 그러니까 안 살림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바깥으로 눈을 돌려보죠. 바로 수출 전략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 같은 무역 리스크가 클 때는 한 군데만 바라볼 순 없겠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 지도를 보면 이 변화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물론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큰 시장이죠. 각각 18%가 넘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 아세안을 주목해야 합니다. 비중이 17.3%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거의 중국,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드디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산업별로 들어가 보면 표정이 좀 엇갈립니다. 반도체는 다행히 아세안 같은 새로운 시장을 뚫으면서 잘 버텨주고 있어요. 하지만 자동차나 철강은 여전히 미국의 관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복병이 등장합니다. 바로 화장품 같은 새로운 산업들이에요. 이쪽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새로운 시장에서 아주 잘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또 다른 희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글로벌 신호들 속에서 한국 경제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죠. 한국의 전략, 이렇게 세 단계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경제의 복잡한 신호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한다. 둘째, 그걸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안전판을 가동한다. 그리고 셋째, 밖으로는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서 외부 충격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시킨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아주 입체적인 전략인 셈이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의 파도가 이렇게 높게 치고 있는데 과연 한국이 마련한 이 재정과 수출이라는 두 개의 완충장치가 우리 경제를 안전하게 지켜낼 만큼 충분히 튼튼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